낙태권 부정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후폭풍 거셉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일단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이었었죠.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번복하는 이런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하는 건 1973년도에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임신을 했다면서 낙태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를 당하니까 소송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낙태죄가 사실상 합헌이 됐는데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이제 49년 만에 판결을 뒤집게 된 겁니다. 네. 자, 판결이 뒤집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미국 사회가 반쪽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후 피임약이 풍기 현상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여성들이 생리 주기를 확인하는 앱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앱을 지우는 여성들이 뭐 폭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 방아쇠라고 얘기하는 트리거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주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판결하면 바로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게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는 주가 9개 주가 있어요. 네. 거기는 바로 금지가 다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0개 주 중에서 30개 주가 앞으로 낙태를 금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4분의 1 정도가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위해서 길게는 한 300km 짧게는 300km, 길게는 한 800km 정도를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주가 따로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주지사를 맡거나 아니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이런 주로 이동해서 임신 중단 시술을 받는 이런 여성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여성들이 특히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인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여성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불법 낙태의 어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강권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여성의 경우에는 나중에 노동시장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노동시장 참여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서 전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CNN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59% 정도가 대법원 판결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67%가 반대한다.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하는 의견이 58%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일단 미국 내 여론은 이런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대가 59%, 대략 6대 4 정도의 그런 여론 지형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넘어올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그 뒤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입법 공백 사태가 3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종의 이제 입법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그 유예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일단 당장 2년 전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개정안을 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는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임신 14주 이내.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장애나 질환, 강간 등의 사유, 기존에 이제 법률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국회에 6건의 입법안이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신 24주, 그리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임신 10주, 그리고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은 처벌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 10주, 14주, 24주 이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나름 사실 의료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다 수렴한 것인데요. 24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무부도 그런 입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고 난 다음에도 생명 유지가 가능한 주수. 네. 이게 임신 24주로 본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임신 24주 이내로만 지금 낙태가 허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 14주라고는 기준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 인식을 할 수 없는 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 이내가 14주를 기준으로 해서 뇌가 충분히 발달하기 이전. 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다 이런 거군요. 예, 그거는 조금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임신 10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추게 되는 시기를 임신 10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손발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른의 우리 성체의 몸 형태를 그대로 갖추는 시기가 임신 10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10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는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법이 없는 상태가 지금 3년이 되니까 네.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사라졌는데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낙태가 합법도 아닌 그러네요.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합법도 아닌 거죠. 예, 애매모호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신한 여성들만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대한산부인과학학회에서 일종의 지침을 만들었어요.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한 걸 임신 10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학회 차원에서요. 예, 학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체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갖춘 시기가 임신 10주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든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따르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의사의 신념에 따라서 난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을 다 일일이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이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낙태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겠죠? 처벌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현실에서 낙태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혼란이 더 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입니다. 낙태약이라고 하는 미프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제약업체에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식약처는 또 허가를 내줄 수도 없네 이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낙태약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사후 피임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태약이 이게 진짜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사의 처방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약을 구매해서 복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은 낙태 유도제 적발 건수가 2015년에 12건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200배 가까이 급증했다. 네. 이런 이제 통계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미비하고 공백이 생겨서 낙태를 할 사람이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결심한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음성적인 방법을 찾으니까 더 위험해진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전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늘 있게 되는데 그 여성들한테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여성들의 건강권은 과연 누가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역시 국회가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장마 기세 심상치 않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고 300mm 넘는 많은 비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다건건.